네, 안녕하세요. 박기성입니다. 네, 오전에 2편까지 찍고 점심 먹고 왔습니다. 커피도 한 잔 먹고 왔는데 오후에 다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이번 시간은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 이제 스파크 자바를 이제 활용했을 때 우리가 뭔가 정적인 웹페이지가 아니라 동적인 웹페이지, 그러니까 뭐 사용자가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불러오거나 아니면 사용자에 따라서 뭔가 다른 화면을 보여주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다 동적인 웹페이지인데, 이런 동적인 이제 화면을 만드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래서 이런 동적인 화면을 만들 때 우리가 좀 더 그런 어려운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등장한 것이 이제 템플릿 엔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템플릿 엔진이 왜 필요한지와 그리고 템플릿 엔진 중에 핸들바라는 템플릿 엔진이 있는데, 이 핸들바라는 템플릿 엔진을 이용해서 우리가 기존 지난 시간에 구현했던 그 페이지를 핸들바 템플릿 엔진을 적용해서 한번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동적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한번 보면, 저희가 지난 시간에 구현을 했던 게, 제가 뭔가 사용자가 이 화면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산지기가 아니라 재성이라는 값으로 나이는 35 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면 응답으로 내가 입력했던 이 값이 이렇게 계속해서 바뀌는 거죠. 뭔가 여기 응답인 부분에 여기에 데이터들이 바뀌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용자가 뭐 입력한 데이터에 따라서 아니면 로그인한 사용자에 따라서 뭔가 응답으로 오는 UI나 정보들이 계속해서 변경이 돼야 됩니다. 지금 사실 이 화면은 계속해서 똑같거든요. 변경되는 부분이 없는데 우리가 이 경우에는 뭔가 값이 계속해서 바뀌기 때문에, 아까 HTML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적인 페이지라고 하고,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동적인 페이지라고 할 수 있죠. 자, 근데 이 지금 저희가 응답으로 받는 부분이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뭐 문자열로 이런 식으로 구현이 돼 있어서 그렇긴 한데, 이 부분을 여기 폼.html에 있는 것처럼 뭔가 응답을 한번 받는다고 생각해 보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HTML을 하나 받고요. 그러면 얘는 결과를 보는 거니까 result.html이라는 걸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복사를 하고요. 자, 이렇게 회원가입을 했는데, 회원가입 여긴 결과죠. 결과고, 그리고 제가 회원가입을 했으면 이름, 그 다음에 BR 태그가 있겠죠. 그리고 나이. 자, 이런 식의 HTML 페이지로 결과를 보여주고 싶은 거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이렇게 텍스트를 보여줬는데, HTML로 결과를 보여준다고 하면 뭔가 이 결과 화면이 좀 더 이뻐질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HTML 파일 안에 여기 이름을 계속 변경을 해야 되고요. 여기에서 전달되는 데이터로. 그리고 나이도 값을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이 HTML로 응답을 받지만 그 result.html처럼 이렇게 구현하면 안 되겠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있는 이 부분이 이런 HTML로 응답을 하도록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구현해 볼까요? 자, 어떻게 구현하면 좋겠습니까? 먼저 HTML. 이거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일단 HTML 태그를 열고 닫죠. 자, 이런 부분이 하나가 있겠죠. 자, 구현하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일단 중요 부분만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body.
이게 얼마나 귀찮은 작업인지를 한번 느껴보기 위해서 시간이 걸리겠지만, 자, 이 부분을 이렇게 계속해서 여기 보이는 이 화면을 그대로 구현을 계속 해야 되는 거죠. 똑같이 동적으로 이제 만들기 위해서. 자, 그러면 이제 카피 앤 페이스트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 부분이 이제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동적으로 바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쿼리 패럼 하고 여기에 네임 값이 들어가는 거죠. 네, 이렇게 플러스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br 태그가 2개 들어갔죠. 그러니까 똑같은 화면을 자, 이렇게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는 뭐가 있습니까? 나이를 알 수 있죠. 그러면 나이가 자, 이렇게 구현이 되고 이 부분이 동적이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이제 이렇게 문자열로 바뀌지 않는 부분인데 이 2개의 부분은 이제 변경이 되기 때문에 변경이 되는 뭔가 값이 계속 바뀌는 부분을 지금처럼 처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HTML이 매번 똑같은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회원가입을 할 때 어떤 값을 입력하느냐에 따라서 응답으로 나오는 HTML이 매번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이런 식의 HTML 페이지를 이제 동적인 HTML 페이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좀 힘들게 구현을 한 다음에 다시 이제 재시작을 하고 정말 우리가 적용했던 이 부분이 잘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제가 이렇게 했을 때 네, 어떻습니까? 지금 보면 HTML 결과가 응답으로 받아지면서 이런 식으로 계속 이 결과가 달라지겠죠? 그러면 여기서 다시 잡아주기 그러면 HTML도 달라지겠죠. 이런 식으로 동적인 페이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 보면 result.html이 그렇게 양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수동으로 구현하는 것이 뭐 그렇게 타이핑량이나 이런 것이 많지 않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HTML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뭐 간단한 이런 거 한번 볼까요? 제가 만들어 놓은 HTML이 있는데 자, 만약에 이 정도의 지금 상당히 많은 HTML 코드량인데 이 정도를 동적으로 여기에서 이렇게 만든다고 생각을 하면 이게 얼마나 귀찮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여기 보이는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등장을 한 게 템플릿 엔진이라는 도구들이 있습니다. 템플릿 엔진을 활용하면 우리가 이렇게 구현했던 부분이 얼마나 쉽게 구현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볼 수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장에서 구현할 때 저희는 이런 식으로 무식하게 구현하는 것이 아니라 템플릿 엔진을 활용해서 구현할 수 있다. 그래서 스파크에 가면 다양한 템플릿 엔진과 결합할 수 있도록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매뉴얼 상에 보면 메뉴 상에 보면 Views and Templates 있죠. 그러면 자바 진영에서 사용할 수 있는 템플릿 엔진들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여기 보는 것처럼 상당히 많아요. 이 중에 저희는 핸들바라는 template 엔진을 적용을 해서 이제 구현을 할 건데 핸들바를 쓰기 위해서 이런 식의 의존 관계를 추가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지금 이 설정은 메이븐 설정이고요. 우리가 이걸 참고해서 그래들 설정의 디펜던시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추가죠. 자, 그러면 좀 전에 그 메이븐의 설정만 참고해서도 그대로 그래들 설정으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그룹 아이디에 해당하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여기 처음에 위치하는 거고요. 똑같네요. 그리고 달라지는 부분은 여기에 있는 아티팩트 아이디가 있습니다. 아티팩트 아이디가 두 번째에 콜론까지 여기가 핸들바 템플릿 엔진을 적용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버전은 2.6.0이 아니라 2.5.5네요. 자, 이렇게 적용을 한 다음에
뭔가 변경사항이 생기면 그레이드 프로젝트를 리프레시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리프레시를 해주면 여기에 스파크에 템플릿 핸들바 .jar 파일 라이브러리가 추가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추가를 한 다음에 문서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형태로 뭔가 템플릿 엔진을 쓸 수 있다. 이건 빌라서티라는 템플릿 엔진을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데 저희는 핸들바 템플릿 엔진이기 때문에 핸들바즈 템플릿 엔진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된다고 설명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그대로 복사를 한 다음에 우리는 핸들바즈이기 때문에 핸들바와 관련된 부분으로 코드를 변경을 하고 저걸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저희는 이 부분이 빌라서티가 아니라 핸들바즈 아마 이렇게 돼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커맨드 시프트 O 해서 임포트를 하면 핸들바즈 템플릿 엔진 이렇게 나오죠. 이 부분까지 사라져 버립니다. 자, 이렇게 임포트를 하시고요. 그러면 이거를 이용해서 저희가 이 result.html 파일에다가 뭔가 값을 전달한 다음에 이 HTML을 동적으로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이 템플릿 HTML 파일에다가 여기 보이는 이 부분에 템플릿 HTML 파일에다가 값을 전달하는 방법은 맵을 만든 다음에 맵에 데이터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복사를 하고요. 자, 여기서 자, 맵을 하나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임포트를 하겠습니다. java.util.hash 맵에 있는 자, 그리고 model.add 풋이죠. put 여기에 name은 이 값을 넣어서 전달을 하고요. 그리고 model.put하고 또 그 두 번째는 age 값입니다. age 값을 이렇게 처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렌더 메서드를 호출할 거예요. 자, 여기에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 렌더 메서드를 호출하는데 우리가 클라이언트가 전달한 데이터를 여기 모델에 담아서 전달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어디에다가 이 데이터를 전달할 거냐? 그러면 result.html이죠. 여기에다가 데이터를 전달할 겁니다. 전달을 할 거고, 그럼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 hello라는 이 메소드 안에서 전달한 이 name과 age를 result.html에 사용하면 되겠죠. 핸들바의 문법은 약간 여러분 생소할 수 있는데 중괄호 두 개를 한 다음에 name으로 하면 여기서 name으로 전달한 이 값이 출력이 돼요. 그러면 age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똑같이 중괄호 두 개의 age 자, 이런 식으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만 하면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이 result.html은 정적인 HTML이 아니라 동적인 매번 변경이 되는 HTML 파일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spark.java에서 기본으로 스태틱이 아니라 템플릿이라는 디렉토리에 이 파일이 위치하는 걸 기본으로 인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result.html을 여기다 두고요. 그리고 저는 여기 result.html만 두면 되겠습니다. 이게 좀 헷갈리는데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또 바꿔가면서 여기는 안 나오네요. 어딘가에 아마 안 나옵니다. 일단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는 거죠 뭐. 해본 다음에 되면 좋은 거고요. 안 되면 또 찾으면 되죠. 문제 해결하면 되죠. 자,
그래서 우리 분명히 여기서 HTML을 생성하는 부분은 없었고요. 그 HTML은 다 여기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동적으로 변경이 되는 부분만 이렇게 처리한 거죠. 자, 처리한 다음에 다시 한번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잡아주기 45, 40. 제 나이보다 계속 적게 해야지. 잘 나왔네요. 자, 지금 결과를 보면 회원 가입 결과. 그래서 이 부분이 진짜 바뀌는 걸 알고 싶으면 한번 수정해 보면 되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서 리프레시 한번 해볼까요? 이 바뀌었죠. 지금 보신 것처럼 HTML 템플릿 파일을 변경을 한 다음에 서버를 재시작하지 않아도 바로 반영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템플릿 엔진은 뭔가 동적인 HTML을 동적으로 만들 때 사용할 수 있는 도구인데, 우리가 조금 전에 상당히 많은 코딩량을 통해서 HTML을 막 만들고 그런 부분을 다 제거를 했고요. 그 동적으로 만들던 HTML을 여기에 둔 다음에 이 HTML에서 동적으로 바뀌는 부분의 데이터만 이 헬로월드 메인 메서드 내에서 지금 이 맵에다가 데이터를 담아서 전달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핸들바 문법이 생각보다 어렵진 않거든요. 그래서 핸들바의 문법을 좀 아시려면 일단 가장 단순한 건 핸들바로 물론 검색을 해도 되겠지만 핸들바.java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면 이제 찾을 수 있거든요. 도메인으로 인식해서 그렇네요. 자, 이렇게 찾을 수 있는데, 그럼 핸들바 관련된 문서가 나옵니다. 핸들바라는 템플릿 엔진은 기본적으로 머스태시라는 템플릿 엔진의 기본 문법을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핸들바 관련된 자료를 자꾸 보다 보면 머스태시 템플릿 엔진이 기본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핸들바는 머스태시의 기본 문법을 확장해서 더 추가적인 기능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스태시 이쪽 문서를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머스태시에 있는 이 문서 매뉴얼을 사용하시면 조금 전에 봤던 중괄호 쓰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이건 뭔지 모르겠지만 또 샵과 닫아버리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샵과 샵 쓰는 부분이 많네요.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좀 더 복잡한 예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템플릿 엔진이 왜 필요하고 핸들바 템플릿 엔진을 우리 그래들 빌드 도구에 추가를 한 다음에 여기에서 템플릿 엔진의 HTML 파일을 사용하도록 생성을 했고, 여기에서 필요로 한 데이터를 모델에, 그러니까 맵에 데이터를 담아서 전달을 한 다음에 여기에서 사용하는 과정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복잡한 단계로 회원가입을 하면 회원가입한 목록을 서버 측에서 이제 저장을 하고 있다가 그 목록 데이터를 이 템플릿 엔진 HTML 파일을 하나 더 만든 다음에 그 목록을 뿌려주는 HTML을 만들고 그걸 브라우저에서 응답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과정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했습니다.